내려놔둔다. 아싸, 필요한 거 같아가지고. 호응해줘도 돼? 마음대로. 자, 그러면 1강 지구계와 직권의 구조부터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 지구계와 직권의 구조. 자, 지구계와 직권의 구조라고 얘기를 할 건데, 지구계라고 하니까 좀 약간 낯선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계라고 하는 건 시스템, 그래서 하나의 묶음을 얘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우리 반 시스템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 학교 반에는 책상도 있고 의자도 있고 수업하는 선생님도 있고 여러분 수업 듣는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행정실 선생님들도 계시고, 교실도 있고, 여러분들 지원해주는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학교 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지구도 하나의 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 각 계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계라는 것은 여러 요소가 하나의 커다란 전체를 이루는 것. 여러 요소가 하나의 커다란 전체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계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라는 건 지구가 여러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그게 하나의 커다란 지구라는 전체를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영어로 자, 뭐래요? Earth System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구계를 살펴볼 건데 이 지구계를 가운데로 둘게요. 자, 지구계는 먼저 우리 지구에서 볼 수 있는 요소들 뭐가 있을까요? 좋습니다. 땅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땅을 묶어서 직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또 바다 좋습니다. 수권. 공기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공기. 오, 좋습니다. 기권. 그리고 좋습니다. 우리 사람들 같은 동물들도 하나의 우리 생물권으로 묶어서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구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지구가 따뜻하게 이제 지낼 수 있는 태양, 이런 행님들, 이 지구 밖에 있는 우주 공간 같은 거를 우리가 태양권. 외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구계는 총 이렇게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 5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권 같은 경우에는 뭐 토양 같은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지구 내부 구조까지 얘기하게 되면은 뭐 지각, 멘틀, 뭐 여러 가지 핵들까지 얘기를 하게 되고요. 수권은 우리 뭐 바다, 지하수 이런 것들로 강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고, 기권 같은 경우에는 공기, 대기로 이루어져 있고요. 생물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동물, 식물 같은 기타 등등 생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외권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태양도 있고요. 우리 하늘에 뭐 있나요? 밤하늘에 달 있죠. 달 같은 경우 우주의 요소들을 우리가 외권으로 묶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직권 같은 경우에는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물질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우리 먹는 이런 이온 음료 같은 것들에 들어가 있는 이온들도 우리 대기 직권에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수권 같은 경우에는 지구상 물이 존재하는 영역을 수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기권 같은 경우에 공기로 지구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공기로 이루어진 곳이고요. 생물권은 생물체, 외권은 기권 바깥에, 지구 바깥에 있는 공간들을 외권이라고 묶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구계라고 얘기했다는 거, 하나의 이런 요소들이 어떻게 하나의 커다란 전체 지구계라는 전체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 직권, 생물권, 기권, 외권, 수권은 모두 무엇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렇게 물론 약간 오망성처럼 굉장히 마법진처럼 되는데요. 이 표시는 뭐냐? 바로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권과 기권 같은 경우에는 뭐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은 대기 중에 화산재나 화산가스들이 전달되는 과정들, 기권과 외권의 상호작용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 운석이 떨어져서 별똥별 떨어지는 것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물권, 외권 같은 경우 우리 우주에 나가는 거, 뭐 생물권, 수권 같은 경우에 바다에 우리 물고기 같은 생물들이 살고 있고, 수권, 직권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뭐 땅에 따라서 뭐 강물이 흐르는 것, 그래서 풍화 침식 작용이 일어나는 것도 있고요. 외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권과 뭐 운석 떨어지는 거 그런 것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상호작용들 한번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구계에 대한 설명이었고, 다음은 지구 내부 조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 내부 조사 방법입니다. 지구 내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직접적인 조사 방법, 그리고 직접 나왔으면 또 하나 뭐가 나올까요? 간접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간접적인 조사 방법. 자, 먼저 직접적인 조사 방법에는 무엇이 있느냐? 직접 지구 내부를 조사한데 무엇이 있을까요? 진짜 네, 맞습니다. 땅을 파고 들어가는 것, 우리가 그런 것들을 시추라고 하게 되고요. 시추라는 것들은 땅을 파서 이제 땅 내부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시추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화산 분출물 조사. 화산은 뭐예요? 터져서 안에 용암이 막 나오죠. 그럼 용암은 지구 안에 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구 내부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화산 분출물 조사가 두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간접적인 조사 방법에는 뭐가 있느냐? 가장 우리 집권하면 이 땅에서 우리 생활에서 가장 크게 뭔가 특별한 이벤트 현상들 뭐가 있을까요? 네, 지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진이 일어날 때 지진 하나의 파동이에요. 그래서 그 지진파를 조사했을 때 지진파를 조사하여 우리 지구 내부의 구조를 알 수 있다라는 지진파 조사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운석 연구가 있어요. 운석 연구가 왜 간접적인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광물 합성 실험. 광물 합성 실험이 나온다고? 광물 합성 실험. 광물 합성 실험, 운석 연구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운석 연구 같은 경우에는 지구는 이 하나의 행성이잖아요. 딱딱한 천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구가 만들어질 때 태양계에서 태양이 만들어지고 나서 여러 가지 태양계 주변을 떠돌아다니는 조각들이 뭉쳐서 지구가 되거나 또는 수성, 금성도 되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소행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행성들이나 그런 소행성이 떨어지면 조금 큰 일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외권에서 떠돌아다니는 천체들이 딱딱한 돌 조각들이 이렇게 지구 내부로 들어와서 이 하늘에서 타서 없어지면 우리가 그걸 별똥별이라고 얘기를 하고 유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유성이 쫙 내려와가지고 지구 내부까지, 지구 땅까지 도달을 하게 돼서 땅빵 충돌해가지고 남은 그 돌덩어리 우리가 운석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운석을 조사하게 되면 지구가 만들어진 것처럼 운석도 우주에서 떠다니다가 만들어진 돌덩어리란 말이야. 그래서 그 운석의 성분을 비교를 하면 지구랑 뭔가 성분이 비슷하지 않을까, 성분을 비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지구를 내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되고요. 사실 그거엔 조금 더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지만 그거는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가게 되면 어느 정도 배우게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물 합성 실험 이것도 사실 고등학교 내용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덩어리들의 돌 조각을 암석이라고 하게 되고, 그 암석을 하나하나 나눠서 암석을 이루는 구성 요소를 우리가 광물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광물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뭐와 뭐가 어떤 성분들이 섞이면은 광물이 되는지 합성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지구 내부가 어떻게 어떤 요소들로 어떤 성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구 내부 조사 방법을 통해서 지구 내부를 조사했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는 다음 시간에 직권의 층상 구조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다음 시간 되고요. 그럼 직권의 층상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워야겠지. 사진 찍어줄까? 아니, 그래, 영상 찍고 있어. 자, 직권은 층상 구조입니다. 자, 층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는 걸 우리가 층은 져 있다 얘기하죠. 그런 것처럼 지구도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지구를 이렇게 봤을 때 지구에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 땅을
지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지각 내부에는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멘틀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안에 핵이 있는데 각각 외과 내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각 이 얼마만큼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지는 교과서를 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짝 부분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요. 연구 결과마다 차이도 있고요. 그래서 지각은 되게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은 지각은 고체로 이루어져 있고요. 딱딱하게 서 있는 땅덩어리가 되겠고, 이 지각은 또 뭘로 나눠지느냐?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륙 지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로 밟고 서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땅덩어리들을 대륙 지각이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해양 지각 같은 경우에는 바다 아래에 있는, 바다도 그냥 있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그 바다 아래에 깔려 있는 지각을 해양 지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멘틀이 있는데 이 멘틀과 지각의 경계가 있잖아요. 이 경계를 우리가 따로 뭐라고 부르냐면 모호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 모호해서 모호면이 아니고요. 모호로비치치라는 학자가 발견해서 우리가 모호로비치치 불연속면이라고 하는데 이걸 줄여서 모호면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럼 모호면은 어떻게 알게 되느냐? 우리 전 시간에 지구 내부 조사 방법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지진파 조사 방법에서 지진파를 분석해 봤더니 이 내부에서 지각을 따랐다가 갑자기 이 속도가 달라지는 지점이 발견됐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모호면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멘틀의 존재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멘틀도 우리가 이 고체로 분류를 하는데 사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따지면 유동성 있는 고체라고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다음 시간에 판의 경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고체가 되겠고요. 외핵은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적어놨어요. 외핵은 왜 빨간색으로 적어놨느냐? 지각과 멘틀 같은 경우는 고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외핵은 뭐로 이루어져 있다고 추정하느냐? 액체로 이루어져 있다고 추정을 하게 됩니다. 이 액체로 이루어져 있는 이 추정 방식도 사실 지진파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니까 또 다음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진파 분석 상태로 액체 상태임을 확인하게 되고요. 이 특정한 종류의 지진파가 여기선 통하지 않거든. 그래서 고체 상태일 때는 지진파가 막 통과하게 되는데 여기만 들어가면 지진파가 통과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이 외핵을 액체 상태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내핵은 또 파란색으로 적어놨어요. 그냥 외핵과 차이를 두기 위해서 파란색으로 적어놨고요. 외핵도 우리가 고체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대개 이 두 개, 이 외핵과 내핵 같은 경우에는 이 암석이 아니라 철과 니켈이 주성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지각의 구조 같은 경우는 대륙지각, 해양지각으로 나눠진 거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보자면 대륙지각은 굉장히 두께가 두껍습니다. 두께가 두껍고요. 그리고 이 구성 성분이 화강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화강암질 암석의 특징은 밀도가 작습니다.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뭐보다 작냐면 해양지각보다 작아요. 그리고 해양지각 같은 경우에는 두께가 얇고요. 보시면은 대륙지각은 책에 나오면 약 35km까지라고 얘기하는데 해양지각 같은 경우에는 약 5km 정도로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께가 얇게 되고 그리고 추가로 해양지각은 현무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현무암질 암석. 현무암이 뭐고 화강암이 뭐예요? 라고 얘기한다면 현무암과 화강암은 또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거예요. 자, 현무암질 암석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밀도가 큽니다. 뭐보다? 화강암질 암석보다. 그리고 이 모호면의 깊이가 당연히 얇으니까 얇을 거고 대륙지각은 깊게 있겠죠.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지구계와 직권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